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이에요. 오늘은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입사 실제 면접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전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바로 제가 공공수련시설에서 입사할 때 실제 면접 보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시험 보는 내용들을 살펴봐 달라고 얘기를 해서 마침 제가 어저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면접만 보고 입사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면접관인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면접 시 어떤 질문을 하나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순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은 면접만 보고 입사하나요? 수련시설은 이렇게 세 가지의 운영 형태가 있는데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 그 다음에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 시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면접만 보고 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에 플러스해서 인적성 검사 플러스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운영시설에서는요, 시험과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이 두 가지 형태로 있어요. 시험이 상식 인적성 검사 이렇게 두 과목과 면접을 보는 경우와 그 다음에 NCS 기반의 필기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 활동이면 활동, 상담이면 상담 분야의 그 기반한 시험 문제와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 시험을 보고 요게 또 60점이 넘으면 그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요. NCS 기반 필기시험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 기반들로 필기시험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군구 직영에서는요. 대부분 시간 선택제나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계약직 직원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인적성 검사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된답니다. NCS 기반 채용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블라인드 채용 직무 기술서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NCS 이게 뭐냐면 National Competency Standard라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에요. 말 그대로 그 직업에 필요로 하는 직무에 대한 기준이라는 내용인데요. 직무 능력은 세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온스펙인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공통 능력. 세 번째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직무 능력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은 왜 필요할까요? NCS가. 능력 있는 인재를 개발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대분류가요. 사회복지 종교고요. 중분류가 상담, 소분류가 청소년 지도, 세 분류가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상담 복지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주요 업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능력, 단위, 활동과 상담 복지, 직무 수행 내용, 청소년 활동과 상담 복지, 필요 지식 활동과 상담 복지, 필요 기술 활동과 상담 복지로 나눠져 있고 직무 수행 태도, 청소년 지도,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직업 기초 능력 등에 관련된 세부 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네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은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대부분 블라인드 면접을 봐요. 블라인드 면접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지만, 개인이 어떤 대학을 나왔어요?
그다음에 어떤 스펙을 가졌어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민간 운영시설에서는 블라인드 면접이 권장되어지고요. 공공운영시설은 블라인드 면접이 의무예요. 시군직영시설은 블라인드 면접이 또 의무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떤 분들이 면접관이 되나요? 면접위원회 구성은요. 학교의 교수님이에요.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의 대표, 운영대표, 관장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실제 청소년 수련 시설을 담당을 하는 과장, 공무원이고요. 그 다음에 면접 전문가, 그 다음에 지역의 대표, 그러니까 민간 대표로 지역 대표가 참석을 해서 면접관이 되기도 한답니다. 면접 때 어떤 질문을 하는가요?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이겁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자기 소개를 간단히 3분 이내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요. 첫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 시나리오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장의 분위기가 항상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깔아앉을 정도로 아주 차분하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하기도 하고요. 어떨 경우에는 좀 그 면접관들의 전체 분위기가 붐업 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 분위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평소에 연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청소년 기관을 가든지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요. 청소년 지도사 면접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순서만 조금 달라요. 자, 첫 번째 항목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및 봉사활동이죠. 두 번째가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고요. 세 번째가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이에요. 네 번째가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이 되겠지요. 어서 많이 본 거죠? 그렇죠. 청소년 지도사 자격 면접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 실제 제가 면접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자, 이렇게 똑같이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답니다. 그럼 실제 면접 질문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요? 질문의 큰 틀은 정해져 있어요. 지원하고자 하는 시, 군, 구, 동 지역의 특성 있죠. 자, 요거는 담당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 우리 군, 우리 동을 대표하는 나무, 동물은 무엇이 있어요? 우리 시의 시정 과제 중에서 청소년 정책은 무엇인가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특징이 어떤가요? 우리 시설은 얼마나 오래됐죠? 우리 시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우리 시설의 미션과 비전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끔은 우리 시의 청소년 정책의 특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학교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청소년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 정책과 시설과 청소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종사자로서의 고객을 응대하는 요령이 되는 건데 이건 공무원과 수련시설 대표들이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공무원으로서 자세 아니면 공공 수련시설 직원으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 행동 강령 아니면 청소년 지도사 윤리 강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수도 있고요. 말 안 듣는 청소년, 지도사에게 반항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청소년 혹은 학부모가 불편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시죠? 세 번째 큰 틀의 질문은요.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이에요. 이거는 모든 면접관, 5명의 모든 면접관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답변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든 소리의 전달력이죠. 그렇죠?
목소리의 호감도, 그 다음에 진정성, 그리고 논리적인 답변의 태도 등을 보게 될 겁니다. 네 번째예요. 예의 및 품행, 성실성인데요. 요거는 면접 전문가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해서 퇴장을 할 때까지의 여러분들 걸음걸이, 자세, 그리고 답변을 할 때 말 그대로 시원찮게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는지,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지 아니면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면접관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복장, 그 다음에 단정함, 혹여나 청소년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몸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액세서리가 너무 화려하지 않는지, 머리에 염색을 해서 헤어스타일이 이상하지 않는지, 그리고 앉아있을 때 꾸부정하게 앉아있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질문 가끔 가다가 합니다. 만약 입사를 하신다면 얼마나 오래 근무하실 건가요? 청소년 관련된 자원봉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왜 이전 직장에서는 사직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직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답니다. 다섯 번째예요.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인데요. 자, 요 내용은 청소년 시설 대표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제6차 청소년 중재 기본계획의 비전이 뭐죠?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청소년 헌장의 첫 항목이 뭔지 아세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청소년 참여기구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 활동과 자유학년제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운영해 본 적이 있나요? 최근 청소년 관련된 이슈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섯 번째 큰 카테고리로는 창의력 및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역 대표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직장 동료와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죠? 청소년들 간에 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청소년 시설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어요? 올 한 해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 내용은 전 강좌에서 제가 실제 블라인드 테스트용 입사 지원서에 들어가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두 번째까지 실제 면접의 질문들을 받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질문 가운데 답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실제 본인을 선발해야 될 이유를 한번 3분 내에 설명을 해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장점을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면접을 갔을 때 요 마지막 부분에서 선발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접용 인성이 아닌 진짜 인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느낌인데요. 5분의 면접관들이요. 실제 피면접자가 딱 들어오잖아요. 얼굴과 말하는 거를 통해서요. 그 분이 정말 인성이 제대로 된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은 여기서 당락이 결정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평소에 상식책 한 권 정도는 마스터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면접을 통해서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꼭 준비해서 가져두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인적성 검사를 위한 대비 기출문제의 책들도 있어요. 정말 나는 인성이 괜찮은데 시험을 한 번도 봐보지 못해서 내 인성이 좋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입사 전까지 자기 개발,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흔적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최소 2가지 이상 실행을 해보세요. 이게 자원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발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자원봉사는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공공수련시설에 합격하셨습니다.